우리 도영이 형님 때문에 얼마가 날아간 줄 아세요? 거의 60 빌리언, 한국 돈으로 72조 이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테라가 터지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의 한국의 국방 예산의 1.25배예요. 권도형 때문에 국방 예산이 터진 거예요. 돈이 그냥 증발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켄캉입니다. 프린스턴 나온 크립토 투자자라는 강점을 써서 제가 흥미로운 토픽들을 정해서 매주 비디오를 한번 올릴 거예요. 이제 켄캉에 스파이스를 넣은 MSC가 아닌 KSG죠. 켄캉 SG. 한번 그거로 넣어가지고 매주 재밌는 비디오를 올릴 거예요. 첫 번째 토픽은 크립토 웹3 투자자로서 크립토가 개판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전의 전쟁. 돈이 많이 풀려서 안 좋았다는 거죠. 크립토의 장점은 토큰을 통한 토큰의 유동성.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이 2021년에서 2022년 2년 동안 벤처 펀드들한테 몰렸기 때문에 역대급 돈잔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탑 3 펀드들을 봤을 때 첫 번째, A16Z, 안데르슨 호로위츠는 $4.5 billion 펀드를 모집했고요. Second, Paradigm, $2.5 billion 펀드를 모집했어요. 지금 제일 큰 세 번째 펀드는 또 A16Z가 $4.5 billion 펀드 전에 $2.2 billion 펀드를 모집했어요. 탑 3 펀드를 3개를 더해보면 4.5, 2.5, 2.2면 뭐예요? 9.2 빌리언이죠. 그게 한국 돈으로 11조 정도가 돼요. 11조가 어떤 뜻이냐면 한국 2023년 국방 예산이 57조였어요. 57조의 20% 되는 돈이 지금 크립토 산업에 투자라고 벤처 펀드한테 몰린 거예요. 2021년에는 32.2 billion dollars, 38조 이상이죠. 2022년에는 28.5 billion, 34조 이상. 거의 그만큼 큰 돈들이 벤처 펀드한테 몰리게 된 거예요. 거의 한 나라의 국방 예산부 정도 맞먹는 거죠. 이거를 들은 사람은 이럴 거 아니에요. 야, 킹캉, 당연히 돈이 몰리니까 좋은 거 아니야?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잖아.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죠. 당연히 돈이 몰리면 투자가 되니까 좋은 거잖아요. 미국 벤처 펀드나 이제 전 세계적인 벤처 펀드들은 거의 10년 길이 단위예요. 근데 그 10년 길이 단위가 무슨 뜻이냐면 돈을 10년 동안 모집했을 때 우리가 대신 관리해 주겠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몇 년 정도를 돈을 사실 투자하는 데 쓰냐면요. 길게 보면 5년, 짧게는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 돈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2, 3년 안에 돈을 투자하고 나서 돈이 다 나갔으면 다시 새로운 펀드를 모집하고 이렇게 새로운 펀드들이 만들어지는 게 펀드 산업의 핵심인 거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펀드의 생태계랑 스타트업 생태계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블록체인이나 크립토는 지금 아주 이른 상태잖아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펀드들이 이렇게 큰 돈을 모집했었는데 투자하는 스타트업들이 PMF라고 하죠. Product Market Fit. 제품 시장 맞춤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막대한 돈을 비효율적이게 쓰게 된다는 거죠. 비효율적으로 쓰게 된다는 거는 안 좋은 파운더들, 안 좋은 프로덕트, 안 좋은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을 받으려고. 왜냐면 괜찮은 프로덕트보다 돈이 많은 상태니까요. 과잉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나 같아도 나 돈 가져갈래. 돈 좀 줘. 이렇게 펀드레이징이 쉬워지게 된 거예요. 지금 전의 전쟁을 했을 때 2, 3년 동안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 사짜 같은 사람들, 저 말고요. 저는 찐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저희가 보는 버블이 형성되고 터지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돈이 많다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좋죠. 근데 산업에 돈이 갑자기 몰린다, 안 좋은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상태에서 괜찮은 프로젝트나 파운더들 많이 없고, 괜찮은 프로젝트보다 돈이 많은 풀린 상태니까 경쟁이 할 거냐. 경쟁, 무한 경쟁 아시죠? 프로젝트에 내가 투자할래. A 펀드, B 펀드, C 펀드, D 펀드, 펀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괜찮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려고 이제 경쟁하게 되면 비싼 밸류에이션, 비싼 몸값의 프로젝트는 돈을 모으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안 좋냐? 스타트업이나 이런 벤처 스케일 하는 회사들은 1, 2년 안에 성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제품이 이게 맞나, 이게 성공적일 거냐, 테스팅을 엄청 많이 하고 사이클이 되게 길어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 있고 오래 걸리는 상황인데, 펀딩을 받을 때 런웨이라고 하죠. 돈을 한 2, 3년 정도 쓸 수 있는 만큼 모은 상태에서 다시 또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계속 생명수를 넣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 펀드레이징을 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많이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사이클에 내가 돈이 이제 부족해서 다시 돈을 모으려고 할 때 너무 비싼 값이니까 펀드레이징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의 몸값이 제일 핫할 때는 얼마였는데 이제 돈이 많이 안 풀린 상태에서 다시 펀드레이징 할 때 그 몸값에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싸게
들어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펀드들은. 근데 파운더들이나 이제 그 직원들은 벌써 큰 밸류에이션에서 자기네들의 생활이나 이런 패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작은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 기존 투자자들도 돈을 잃게 되고 하니까 되게 펀드레이징 환경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2022년 정도에 투자했던 회사들은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 제품 시장 맞춤을 없는 상태에서 다시 펀드레이징 하려고 하면 많은 프로젝트들이 문을 닫을 거예요. 파운더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 펀드레이징 못하고 다시 회사를 포기해야 될 때 굳이 블록체인이 계속 남아있을까요? AI라는 이제 대항마가 있는데 이제 이 사이클이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쩐의 전쟁이 안 좋다는 이유예요. 두 번째, 역대급 스캔들. 핫한 스캔들이 많았죠. 연예인들 사귀는 거 말고요. 우리 한국인의 자랑, 우리 도영 형님, 권도영 형님 이러다가 저 욕먹는 거 알아요. 장난이에요. Three Arrows Capital and FTX. 우리 이제 Sam Bankman-Friedman, 우리 뽀글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이 세 군데 말고도 더 많은 스캔들이 많았죠. 되게 자잘자잘한 사기, 해킹 등등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스캔들이 벌어지면 어떤 뜻이냐면 제가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도영이 형님 때문에 얼마가 날아간 줄 아세요? 거의 60 빌리언, 한국 돈으로 72조 이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테라가 터지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의 한국의 국방 예산의 1.25배예요. 권도형 때문에 국방 예산이 터진 거예요. 돈이 그냥 증발한 거예요. 큰 피해자들은 누구였겠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니까 미국에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아시아, 한국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앵커라는 프로토콜이 연이자 20%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짜로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넣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테라라는 게 없어지면서 공중분해가 된 거죠. 두 번째, Three Arrows Capital. 걔네들은 누구냐면요, 피크 때 $10 billion 이상, 12조 이상 갖고 있었던 정말 막대한 헤지펀드였어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테라나 이런 쪽으로 투자하면서 테라 같은 프로젝트들이 망하면서 이 헤지펀드도 이제 공중분해가 된 거죠. 문제는 레버리지를 썼다는 거예요. 쓴 상태에서 그렇게 큰 상태에서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펑 터지니까 내 지갑도 터지고 사람들 지갑도 터지고 은행도 터지고 다 터지게 된 거예요. 그냥 밤이에요, 밤. 그렇게 되고 나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테라 때는 이제 개개인들이 망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런 Three Arrows Capital처럼 큰 헤지펀드가 터지면 투자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주자가 누구예요? 제일 큰 똥을 싼 놈, 바로 FTX죠. FTX는 바이낸스 다음으로 거래량이 제일 높은 세계적인 거래소였어요. 이제 FTX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미국이 사실 크립토랑 항상 정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 FTX 파운더 샘 뱅맨프리드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얼굴이었어요. 크립토 생각하면 이제 FTX, MIT 나오고 얼굴도 숭숭숭숭 해보고 이런 놈들이 뒤통수를 제일 많이 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FTX가 터지면서 아시죠? 커스터머 디파짓, 사람들이 예금을 해놓은 상태 그 돈을 이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서 고객이 예치한 돈을 없어진 거예요. 그냥 망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안 좋은 뉴스들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럼 기관 투자자들도 돈을 빼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관심을 받아야죠. 저 같은 관종들은 어떻게 살아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똑같은 거예요. 크립토도 좋은 프로젝트들은 좋아요 해주세요, 댓글 해주세요, 눈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끝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정말 이제 재밌는 팩트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국 분들 정말 맷집져요. 리스펙이에요. 역시 저희 코리안들 최고인 게 테라에도 한 대 맞았고 FTX 유저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한국이었어요. 한국 분들이 그렇게 크립토에 눈에 띄어가지고 돈을 테라 권도영한테도 맞아도 FTX로도 맞아도 아직까지 제일 핫한 마켓 중에 하나는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정말 저는 한국이 되게 재밌는 테스트베드인 게 크립토에 대한 눈에 띈 사람도 많고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지만 이걸로 연끌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회적인 그 이슈 때문에 크립토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린 사람들부터 이제 나이 드신 중년 어른분들까지 이렇게 관심도가 커지면서 이런 스캔들에 노출이 된 거죠. 안타깝죠. 저는 사실 이렇게 비디오를 전 정말 제 얼굴 까고 정말 이렇게 진실적이게 가고 싶은 이유는 어떤 게 정말 맞고 어떤 게 틀렸고 사자는 누구고 진정한 사람들 누군지 이런 거를 인지를 높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를 따라오란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배우고 있는 상태고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지만 찐은 찐이다, 얼굴 걸고 이름 걸고 한 사람들 중에서 많이 사기치는 사람도 많죠. 뭐 권도영도 그렇고 FTX도 그러지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개판인 이유. 이건 좀 되게 심플해요. 돈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돈을 넣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잔치가 되죠. 돈잔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상한 놈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는 거예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가만히 있다가 야오게 되면서 프로젝트 만들면서 또 해킹 나고 사기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찐인 똑똑한 우리 실리콘밸리에 있는 똑똑한 우리 리더들은 아 크립토 사기네. 봐봐 또 터졌잖아. 내가 왜 거기서 해야 돼? 블록체인 기술 말이 돼. 근데 지금은 돈의 유동성이 있는 프로젝트 아니면 관심도 없으니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sad truth라고 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제 돈의 흐름이 막히고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도 올라간 상황에서는 크립토라는 에셋이 많이 되게 관심이 없어지게 한 거죠. 돈이 안 풀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재밌는 거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가지 말했을 때 야 크립토 진짜 힘들겠다. 투자를 왜 하냐. 잘 나가는 블록체인 기술은 이렇게 재밌는 유세지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아직 전반적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왜냐면 크립토는 결국 카지노기 때문에요. 그렇게 카지노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크립토가 힘들어도 저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인생을 배탄 킹캉. 저의 저니를 따라오고 싶으면 아시죠? 조떼꾸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그러면 또 재밌는 토픽으로 항상 매주 킹캉의 눈으로 제가 파고들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